안녕하십니까. 춘추 자격증 시대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교류 시료값 평균값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는 그 두 번 하고 한 번 저기 하고 이렇게 저 단답형 한 문제 그래서 2대 1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자꾸 중간에 끊기는 게 애매해져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두 번에 한 번 꼴로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 단답형 왜 안 나오냐 그러지 마시고 단답형 다음번에 두 개로 연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교류 시료값 평균값 이게 과연 실기 문제에 나올 법한 문제인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문제가 있을까 하고 봤는데 야 있더라고요. 네,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네, 한 번밖에 없었어요 대신에. 그리고 점수 배점은 5점이었어요. 저는요 사실 그 이번 시험 남들은 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20개년은 뭐 필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24년 거밖에 안 봤어요. 네, 24년 거밖에 안 봐가지고 사실 그 옛날에 뭐가 나왔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기본을 갖고 봤는데 아 이번에 필기 꽤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필기를 시작한 건데 시작해보고 나니까 의외로 예전도 많이 나왔었구나 하는 게 보이드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설마 시료값 평균값이 이게 실기 문제에 나올 법한 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 이렇게 허를 찌르는군요. 네,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란 얘기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림의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교류 측 공급 전압이 628 사인 314 T볼트 그리고 직류 측 부하 저항이 25ohm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지금 묻는 물음이 직류 부하 전압의 평균값, 직류 부하 전류의 평균값, 전압 평균값, 전류 평균값, 그리고 교류 전류의 시료값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회로를 보시면요. 아, 이게 전파 정류 회로란 걸 딱 아셔야 돼요. 지금 왜냐면 교류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걸 반으로 나눠서 예, 양극일 때는 이쪽으로, 음극일 때는 반대쪽으로, 역으로. 그러니까 음극을 역으로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음극에다가 마이너스를 또 곱한 게 되죠. 그럼 양극이 되죠. 그래서 이런 파형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위에 써 있죠. 네, 여기. 전파 정류 회로. 자, 이거 회로만 보고도 딱 전파 정류 회로 알아내야 되는데, 어, 전파 정류를 친절하게 써주셨어요. 네. 혹시 모를까봐. 그러면 사실 이 회로가 있을 의미는 없죠. 이 회로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전파 정류 써놨으니까. 네, 그러면 이런 거 갖고 풀면 되는데, 어, 사인 파형에 지금, 네, 함수를 여기다 해놨어요. 시간 함수 t에다가 628 사인 314t 이렇게 해서 볼트를 놨습니다. 자, 이거 뭘까요? 네, 여기가 우리 파이를 3.14라고 보통 하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여기는 100파이인 거예요. 그래서 628 사인 100파이 t라고 보시면 됩니다. FT는요. 자, 이렇게 봤더니 100파이? 근데 우리 평상시에 보통 이 사인파가 어떻게 써요? 628이라고 쓴다 하더라도 사인 오메가 t라고 하죠. 네, 보통 오메가 t로 들어가고 여기에 플러스 세타가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 사인파예요. 근데 오메가 t라고 안 쓰고 100파이라고 썼네? 아, 오메가가 뭐죠? 맞아요. 2파이 f입니다. 이게 오메가라고 하죠. 우리. 그걸 줄여서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오메가가 2파이구나. 2파이 f구나.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60Hz로 쓰면 이거는 120파이가 되어야 되는데 위에 보니까 100파이가 됐어요. 그러면 주파수가 50Hz로 썼네. 이렇게 하고 눈치채셔야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안 씁니다. 근데 50Hz 어디서 써요? 예, 유럽 쪽에서 많이 써요. 예, 그래서 유럽 쪽에서 전자기기
이런 게 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네, 별로 좋은 효율을 못 내죠, 보통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모터가 안 달린 거는 그나마 쓸 수라도 있어요. 근데 모터가 달려버리면 얘 회전하는 게 점점 바뀌어가지고 안 맞기 때문에 나중에 금방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싸온 거는 잘 우리나라에서 안 썼고요. 북미 쪽에서 한 거는 똑같이 60Hz 쓰기 때문에 북미 거는 많이 가져왔죠. 대신에 북미는 볼트가 110V였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거는 유럽 방식으로 50Hz를 기준으로 썼네요. 그러니까 100파이가 나왔겠네요. 자, 시험 문제에는 하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거는.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필요 없어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평균값. 네, 여기 있죠? 요거. 시료값, 평균값. 네. 평균값 뭐라고 했어요? 네, 최대값에 네, 파이분의 2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게 평균값이죠.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궁금하시면 지난 시간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시료값, 지지난 시간에 시료값, 그리고 지난 시간에 평균값, 파고율, 파형률 이렇게 해서 쭉 설명 다 드렸어요. 해석해 드리고 그러면 답 나왔네요. 부하전환 평균값 파이분의 2 곱하기 628 하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 제가 공학용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요새 이게 자꾸 회사에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 공학용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네. 일단은 요걸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일반 계산기로 일단 3.14로 파이를 3.14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딱 400으로 떨어져요. 400V로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파이를 갖다가 3.14 1592까지만 치면요. 그러면 여기가 값이 399.79니까 80이네요. 399.8V가 돼요. 1592까지 치면. 네. 근데 만약에 공학용 계산기를 직접 두들겨 보면요. 그래서 파이로 쳐보면 아마 399.66V가 나올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쓰시든 저렇게 쓰시든 이렇게 써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쓰라는 이유가 이게 반올림하는 그 생략하는 거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틀리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기왕이면 파이로 쓰는 게 더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399.66V로. 자, 이것도 제가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네. 하여튼 요 정도 나와요. 지금 한번 두들겨 보세요. 공학용 계산기 갖고 계실 때가 요거 그대로 두들겨 보시면 됩니다. 요거. 네. 자, 그러면 이건 전압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부하 전류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시료값에 기준한 직류의 시료값이죠. 실제로 효력을 만드는 값, 직류와 같이. 그래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직류 부하에서 그대로 지금 V 꼴 IR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아까 R은 25ohm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R이 25ohm으로 들어가고요. I는 저희가 구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I는 R분의 V가 될 거고 25ohm이 될 거고 이 V에 요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399.66으로 만약에 친다고 하면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19.98A가 나오네요. 만약에 400으로 계산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가 없는 게 파이가 3.14로 되는 것도 맞거든요. 사실. 그잖아요. 그러면 3.14라면 400V가 된단 말이죠. 만약에 400V로 한다. 그러면 400에 20이니까 20A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써주는 게 더 좋으니까 이걸로 써주시고 여러분들은 자, 교류 전류 시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직류라는 그 루트 민 스퀘어 값, 그러니까 직류로 봤을 때 그 실효값을 구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맥스 값을 갖고 지금 만든 건데, 여기는 전류의 실효값. 그러니까 전류도 지금 예, 요렇게 간다는 거를 지금 가정하에 그 실효값을 구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앞에 는 뭐로 하게 될까요? 네, 요렇게 V 이퀄 IR에다가 여기 전압에다가 실효값을 넣어주면 돼요. 저항은 어차피 변하지 않죠. 그러면 역시 이 실효값에 의해서 전류도 실효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전류의 실효값, 얘는 그대로 20, 얘는 전압의 실효값. 전압의 실효값이 얼마일까요? 아까 628이었네요. 자, 628에 루트 2로 나누면 실효값이 나오겠죠.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까먹은 거 아니죠? VM은 그대로 제곱했다가 평균대도 계속 똑같다가 다시 루트 씌우니까 이렇게 해서 VM이 나온 거고, 사인은 사인 제곱 세타 됐다가 이거를 평균 되니까 2분의 1이었고 여기에다가 루트 다시 씌우니까 루트 2분의 1이 돼가지고 두 개가 곱해져서 우리 실효값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628 나누기 루트 2 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네, 이렇게 그냥 일반 쌀집 계산기로 하면은 444.1302가 나오네요.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소수점 넷 자짜리까지 해놨기 때문에 1302로 나왔고, 얘를 이제 뭘로 해야 돼요? R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게 V니까. 그죠? VRMS니까. 그러면 IRMS는 VRMS의 저항으로 나누면 되는 거라서 20분의 444.1302 하면은 값이 22.2가 나올 겁니다. 암페어겠죠. 자, 한번 볼까요? 네, 22.2066 이렇게 나와서 22.2 이렇게 쓰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값은 다 나왔어요. 그죠? 네. 요렇게 나오고 볼트 나오고 암페어 나오고, 그래서 직류 부하 전류의 평균값은 색깔 바꿔볼게요. 평균값은 아까 여기 19.98A가 나왔는데 실효값으로 치니까 22.2A가 나오더라. 그죠? 그 얼추 0.9 곱하면 요 값 나오는 거겠죠? 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왜 우리 0.9 곱하는 값 있죠? 직류로 변환할 때 0.9 곱하는 거. 네, 고기가 나온 게 다 여기에 평균 루트 2하고 이거 다 곱해져서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Vmax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굳이 루트 민 스퀘어를 바꿀 필요는 없었어요. 만약에 이걸 꼬아서 낸다면 저 같으면 628로 내지 않고 그쵸. 628로 사인 함수로 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차라리 이러지 말고 얘를 갖다가 그냥 이거 함수로 주어주지 말고 그냥 이거의 실효값이 얼마다 이렇게 주어졌을 것 같아요. 전압의 실효값. 그럼 루트 2분의 628로 해가지고 차라리 그 값을 주고 구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0.9 곱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죠? 네. 자, 어찌됐든 원칙만 알면 되는데요. 결국 이거였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요거. 네. 이거. 평균값. 그래서 실효값을 갖고 구하는 것도 있지만 평균값도 나온다는 거. 네, 요거 알아두시라고 제가. 자, 전파 정연파 그냥 일반 정연파 똑같다고 그랬죠? 네,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께 요거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이거에 대한 실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거. 2011년도 문제입니다. 제 기억에 11년도 2회 문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풀어보시면서 요렇게 되는구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더 문제가 더 있나 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이게 나올까 그랬는데 진짜 나오더라고요.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단답형 시간입니다. 단답형 이번에 2회 연속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빠졌고 이번에도 한번 빠졌으니까 3번 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단답형이 한 번밖에 안 해서 이번에 2회 연속으로 단답형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죠? 최소한 하트라도 남겨주시는 센스. 네, 조회수가 막 빠지면요, 저도 흥이 안 나요. 네, 근데 조회수가 빠지더라도 보신 분만이라도 잘 봤습니다. 또는 말쓰기 정말 싫으면 나 좋았다라는 하트라도 그냥 한번 찍어주시면, 댓글로 찍어주시면 저도 좋아들 하시는구나 하면서 만들 것 같아요. 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